명락대전 2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후보들이 이제 예비 경선에서 조금 너무 차분하다, 점잖다.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달아올라가지고 네. 난타전까지 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협약식을 맺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오후에 그 방송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언론에서는 여전히 난타전이라는 의견도 있고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품위 있는 말씀들을 너무 하시고 뭐 표정도 너무 점잖고 뭐 쟁점도 과연. 부각이 잘 안 되고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이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왜 그 대선 앞두고 뭐 TV 토론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이제 애둘러서 농담식으로 해갖고 약간 조롱도 좀 하고 또 상대방도 또 재치 있게 반격하고. President Clinton did. He was impeached. He lost his license to practice law. He had to pay an $850,000 fine. My friend Michelle Obama advised us all. When they go low, you go high.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그런 약간의 어떤 자극적인 것도 있어야지 재밌지. 뭐 서로 만약에 그냥 점잖고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해대면은 굉장히 졸려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좀 그 유머에 대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게 약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너무 진지해요. 알겠습니다. 그 유머가 아니라 지금은 각종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것을 이 사진으로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기습 진입합니다. 국회 단상을 지키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의장석으로 밀고 들어오는 야당 의원들 뒤쪽으로 이낙연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세게 저항하는 송영길 의원을 바라보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탄핵 찬성이 당론이던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탄핵안 발의엔 불참했지만 표결 전날 노 대통령 기자회견에 크게 실망했다는 자필 입장문을 냈습니다. 비밀 투표였던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 여부에 대해 함구해왔던 이 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캠프 쪽에서 내놓고 있는 사진이 최성해 전 총장과 이낙연 후보가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죠.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이것을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선거운동을 다니다가 우연히 대학에 가서 최성해 총장을 만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신양 오비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문흥식 전 5.18 부속 부상자 회장과 찍은 사진입니다. 문 전 회장은 지난 6월 건물 붕괴 참사가 났던 광주 재개발 사업 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이 사진을 공개하자 이재명 후보 측은 문 전 회장과 이낙연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폭력 조직이라면서 왜 두 차례나 만났냐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사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진은 사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사진이다라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게 연속적이잖아요. 그중에 한순간을 딱 자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장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한 부분만 딱 자르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진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두 장의 사진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최성해 총장?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총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거 이낙연 측에서 흘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와전된 거지 그냥 사진 하나 찍었다 그래서 거기서 둘이 뭐 연동이 돼 있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법조인으로 봤을 때 그 사진은 증거로서 가치가 전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뭐 명백한 어떤 녹음 파일도 아니고 그냥 투샷에 불과해요.
그럼 제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찍으면은 제가 그 사람하고 뭐 친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상대방을 맡아도 하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이건 검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공세고,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약간 맡아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전하고 선동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 검증 논란이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당내 후보들은 이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며 협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술꾼으로 공격했던 게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재명 캠프가 공개한 음주운전 시기는 2005년인데 선관위 제출 자료엔 2004년 7월로 시기가 다르다며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처벌이 2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개된 이 후보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은 2004년 7월에 납부한 벌금 150만 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스캔들 논란의 여배우도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은 최소 2회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며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거법상 공직 후보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려진 전과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초범도 벌금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 후보의 제안에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동참 의사를 밝혔고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야 뭐 지위 고하를 막라고 국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은 2004년 한 번뿐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검사 시절에 음주운전 뭐 처벌도 해봤지만 단지 150만 원의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꼭 뭐 재범이나 상습범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좀 다른 벌금하고는 좀 달리 평가가 돼요.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왜 이민을 받을 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이민을 안 받아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고 애꿎은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그 가정을 풍비박산케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고 그것이 또 습관성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 번 걸렸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 사람은 5번 이상은 음주운전 한 전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죠. 한 번 했다고 딱 한 번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이재명 지사가 물론 이제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이거는 참 뼈아픈 회초리를 맞아야 될 전과이고 처음부터 더 조심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듭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청문회장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직 후보로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이것도 이번에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데 또 변명을 하잖아요. 뭐 대리비를 아끼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정말 서민이 정말 돈 없는 서민이. 박진영 전 대변인이 한 그 얘기를 했다가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사퇴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대변인도 그분도 또 음주운전을 했던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 풀목을 돈은 있는데 그 대리운전 부를 돈은 없나? 아니 저는 근데 참 이준석 대표가 와 정말 그 촌철살인이었다.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해서 술꾼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음주운전 처벌받은 거 낫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결국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이게 지금 불똥이 튄 거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순발력이 이렇게 결과가 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